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관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적폐 대법관들은 짜잘하게 임기 운운하지 말고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도 없었다.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지켜준다는 신뢰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 김명수 사법부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통해 심각한 재판 지체 현상과 함께 포퓰리즘 인사를 통해 사법 적폐를 자행했다. 그 결과 실력 있는 판사들은 법원을 줄줄이 떠났고 변호사들은 사건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부터 찾아봐야 하는 기가 막힌 사법 적폐, 고무줄 판결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없어져 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됐다. 그의 앞에는 이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참에 그동안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양심 없는 대법관들은 물러나야 한다. 찌질하게 임기가 얼마 남았다는 등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깨끗이 물러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의 무작정 재판 지연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속 터졌다. 피해가 막심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 극심해졌다.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으로 국민들의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심각하고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서 말한 심리불속행 제도란 것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없는, 원래 기본적으로 3심제인데 이런 경우 2심제에 가깝게 되어버리는 거죠.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된 제도인데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주장이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인데, 문제는 특히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심리불속행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핑계대지 말라. 국민은 오로지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원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정진석 의원에게 석연찮은 실형 선고를 내렸던 박병곤 판사,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이 박병곤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 깜짝 놀랄 사법농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강도 높게 역시 현재 대법원과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를 질타했습니다. 황 대표는 깜짝 놀랄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박병곤 판사의 의도된 정치 판결 역시 망가진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SNS에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그는 판사가 된 이후에도 좌파 이념 편향을 드러낸 글들을 많이 올렸다.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보인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황교안 전 대표는 검사 출신, 특히 간첩이라든지 선거사범 수사를 많이 한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죠. 그런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의 눈으로 볼 때 이번에 그 문제의 판결을 내린 박병곤이라는 소위 판사란 자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박병곤 판사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최연소 당원이라고 자랑했었고, 고교 시절엔 영통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랑했으며, 대학 시절 역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한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과거 김일성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 사회의 적화를 위해서는 소위 좀 똑똑한 애들은 바로 그냥 무슨 운동권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사법시험 측에서 법조인으로 침투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 시험을 쳐서 기자가 되게 하는 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적화를 위해서 훨씬 더 효용이 높은 수단이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설마 하고 생각한 분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 박병곤이가 그동안 한 행적들을 보면 바로 섬뜩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박병곤이란 판사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판사가 돼서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참으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게다가 정진석 의원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이후로는 SNS에 올린 문제의 글들을 삭제하고 법조인 대관에 올려져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도 삭제해달라는 등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지난 행적의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비겁함마저 드러냈다. 지하당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박 판사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그들 중엔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자도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오히려 망가뜨린 것이니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고 국기문란도 이런 국기문란이 없다.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체시키려는 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수사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현재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잇따라 질타한 이런 글들은 상당히 현실 적합성이 있는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법부에 침투해 있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현재 연세대 의대 교수인 이뇨한 교수, 미국명은 존 린턴이라고 하는 이뇨한 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뇨한 연세대 교수는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뇨한 교수는 원래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바로 전남 순천으로 가서 순천에서 자랐죠.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 기회하자가 돼서 현재 미국 국적과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이뇨한 교수의 가문은 원래 스코틀랜드계 미국인데 구한 말 이후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교육 활동을 해오는 집안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뇨한 교수는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계, 즉 친윤석열 대통령계 국회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제가 전라도에서 크면서 경상도와 다르다고 교육받고 자랐다면서 지나고 보니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분은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관이 아닌 민을 앞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한강의 기적을 통해 조선, 철강 등 산업을 발전시켰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피와 땀을 바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요한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남 순천에서 자랄 때 김대중은 신이었고 주변에서 박정희는 다들 엄청 싫어했다. 인권 탄압과 유신 등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게 많다면서도 지금 보면 철이 안 든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막연히 받아들인 거고 링컨은 노예 해방 과정에서 헌법 위반 논란이 없는 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링컨을 내세우지만 저는 뼛속 깊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족에게는 더 훌륭한 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요즘 젊은 세대가 잘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느냐면서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하도 고기를 많이 먹게 돼 요새 동맥경화로 많이 죽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임 교수가 여기에서 말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 큰 죄, 이 부분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정말 찌질이도 못 살던 대한민국을 너무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한국 국민들이 옛날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돼서 동맥경화로 죽게 될 정도가 됐다. 지금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죄가 아닌 죄를 지금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요한 교수는 또 국민의힘 강연에서 한국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배타적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고쳐야 한다. 비행기가 안 뜬다고 데모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고 한국은 미워하는 사람을 제쳐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데 이건 추방되어야 할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요한 교수의 평가, 더구나 원래 태어나기를 호남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쪽 지역에서 쭉 자라면서 어릴 때 그리고 젊을 때는 거의 김대중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변 분위기에 인요한 교수도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한국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 평가가 달라져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게 된 인요한 교수의 이런 인식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